제가 오늘 추천드린 제품은 모든 질환에 닿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크림이고 피부계의 만병통치약이라 불리거든요. 얘가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웬만한 피부병 있으면 이거면 다 나요. 그 다음에 라는 크림이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냐, 노화를 억제하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섞어서 발라요. 그 다음 거는 바로 피부 노화가 시작되는 분들은 꼭 써야 되는. 원장님, 혹시 원장님도 요즘 재생크림 같은 거 사용하시나요? 저는 항상 사용하죠. 왜냐하면 저는 시술을 자주 받잖아요. 시술 자주 받으면 피부가 손상이 되겠죠. 그러면 그 손상된 걸 복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가 휴가를 가끔 가잖아요. 휴가 갈 때 햇빛이 센 곳에 간다 그러면은 피부가 손상을 받으니까 그 손상된 걸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환절기 때 피부가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은 적응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피부 장벽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재생크림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주변 지인들이나 환자분들께서 재생크림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할 것 같은데 많이 하죠. 특히나 시술 받고 나서 원장님 저 어떤 거 써야 돼요? 이렇게 후 관리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원장님도 쓰기도 하고 많은 분들한테 얘기도 들어보셨으니까 꿀템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럼 오늘 그 제품들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그럼요. 그 제품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일단 재생크림이라고 하는 거는요, 피부 재생을 돕기 위해서 바르는 크림이죠. 그러면 얘는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냐면요, 피부를 회복하는 기능이 있어야 돼요. 피부 회복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1차적으로는 염증 완화. 왜냐면 우리가 얼굴에 시술을 하거나 아니면 충격을 받았을 때 염증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염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피부 장벽의 회복. 피부 내구도가 약해져 있으면은 피부가 공격을 받았을 때 방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수분도 쉽게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피부가 노화가 빨리 오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기능을 해줄 수 있는 걸 우리가 재생크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재생크림은 어떤 원리로 그런 역할들을 도와주는 걸까요? 재생크림은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성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판테놀이라는 성분이에요. 이 판테놀이라는 성분은 되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엄마들 사이에서요. 왜냐면은 판테놀이 단독으로 들어간 연고 이름이 바로 비판텐. 이거 기저귀 발진 때 다 써요. 기저귀 발진하고 어머님들 젖꼭지 습진 있을 때, 수유하고 나서 이제 애가 계속 침 묻히고 하니까 습진 많이 생기거든요. 그때 비판텐을 많이 바릅니다. 왜냐면은 아기들하고 엄마들이 쓰는 거 스테로이드 바르기가 좀 그렇잖아요. 스테로이드는 효과는 좋지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특히나 애기한테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부위는 더더욱더. 그래서 젖꼭지 습진이나 기저귀 발진이 있을 때 순한 거를 쓴다고 했을 때 비판텐을 쓰는데, 그게 바로 판테놀이 들어간 거예요. 이 판테놀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면은, 판테놀이 5% 들어간다 그러면은 스테로이드 1%의 역할을 해요. 엄청나게 강력한 효과예요.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은 걱정하지 않으면서 스테로이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크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가 우리가 먹을 때 써요. 염증 완화 때 거의 모든 질환에 닿습니다. 피부계의 만병통치약이라 불리거든요. 얘가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웬만한 피부병 있으면 이거 먹으면 다 나요. 그렇지만 부작용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자주는 못 먹습니다. 그래서 판테놀이 두 가지가 있어요. 디판테놀과 DL-판테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효과를 내는 거는요, 디판테놀이에요. 그래서 이 디판테놀이 이 DL-판테놀보다 효과가 훨씬 높기 때문에 만약에 똑같은 용량이 들어갔다, 무조건 이거 들어간 거 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재료가 더 비싸요. 그러니까 저렴 화장품은 이걸 써요. 근데 판테놀 들어갔다고 표시를 하죠. 왜냐하면 표시에는 DL-판테놀, D판테놀 이렇게 안 적혀 있거든요. 그냥 판테놀이라 적혀 있지. 그래서 무슨 판테놀인지 구분을 못 하기 때문에 이거는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D판테놀이 들어갔냐, 그리고 또 5% 정도 이상이 들어갔냐, 요거가 염증 완화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타민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D판테놀 들어간 재생크림을 써야지 염증 완화 효과가 탁월한 거예요. 그러면은 비판텐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급하면 쓰셔도 돼요. 다만 비판텐 쓰면은 연고 제형이 두꺼워요. 그리고 노란색인데 왜 노란색이냐? 이놀린이라는 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형 자체를 찐득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고의 형태, 연고가 모든 크림 중에서 제일 찐득한 형태이기 때문에 피부에 바르면은, 보통 피부염이 있는 분들은 피부 장벽이 깨져 수분이 날아가잖아요. 그럼 덮어주는 거예요.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끔. 그래서 짧게 쓸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 양모왁스 같은 경우에는요, 생각보다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양모왁스는 모공을 덮을 수가 있어요. 모공이 덮이면은 노폐물이 배출이 안 되면서 그 자리에서 피부염이 오히려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잠깐 동안 쓰기에는 괜찮지만 크림에 섞어가지고 장기적으로 쓰면은 오히려 피부가 안 좋아지거나 염증 유발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화장품으로 데일리하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진 제품을 써야 됩니다. 그다음 제가 아까 피부 장벽을 재생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쓰는 성분 중에 하나가 시카. 요거는 풀추출물에서 추출한 게 이제 마데카 소사이드. 얘가 피부 재생을 촉진을 많이 시켜줍니다. 그래서 재생의 효과 있고, 얘도 그리고 항염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시카 크림 막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마데카 소사이드 성분이
성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성분은요, 요즘에 많이 뜨는 겁니다. NMM, NAD 플러스 성분의 전구체예요. 근데 이 NAD 플러스가 어떤 역할을 하냐? 우리 몸의 필수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 중 20%는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우리 몸의 에너지를 만드는 엔진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러면 80%는 뭐하냐? 우리 몸의 80%에 있는 세포는요, 적혈구예요. 얘도 이걸 씁니다. 왜냐? 이게 산소를 운반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NAD 플러스가 필수 요소예요. 근데 얘는 나이가 들수록 감소합니다. 이 피부 세포가 하루에 유지하기 위해서, 늙지 않기 위해서 유지한 NAD 플러스의 농도가 450mg입니다. 이 정도가 하루에 필요해요. NAD 플러스를 외부로 섭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NAD 플러스는 반감기도 짧고 불안정해요. 그래서 사실 흡수가 거의 안 됩니다. 영양제를 먹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피부에 거의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피부에 발라주는 게 노화를 억제하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이 제품이 들어간 화장품들이 조금씩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부터 뜨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필수 요소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피부에 보충을 해주는 거고, 또 NMM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500달톤의 룰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피부는 피부 장벽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500달톤이 넘어가는 물질들은 여기 못 들어가요. 흡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야. 아무리 좋은 거 때려 박아봤자 흡수가 뭐 거의 한 2%밖에 안 돼요. 근데 얘는 분자량이 작아요. 그래서 그냥 발라도 20%에서 30%는 진피까지 들어갑니다. 표피까지는 더 많이 들어가고, 진피까지 들어가는 건 20-30%가 들어가요. 바르기만 해도. 그러니까 화장품 제형으로 써도 되게 효과가 좋은 제품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NAD 플러스는 한 80가지 정도 역할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피부의 노화를 억제를 하면서 피부를 재생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아토피, 건선, 그 다음에 피부 노화가 시작되는 분들은 꼭 써야 되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 중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원장님이 추천해주시는 배생크림은 네. 어떤 기준으로 고르신 건가요? 일단 첫 번째는요, 이 성분들이 확실하게 들어있느냐, 필요한 용량이나 질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느냐, 이게 일단 기본 요건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돌리기 위해서는 시술이 되게 큰 역할을 하는데, 그 시술을 유지시켜주고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데일리 케어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데일리 케어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격보다는 성분 자체의 안전성, 그 다음에 성분 자체의 질, 이거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배생크림 어떤 거 쓰시나요? 일단 첫 번째는요, 베리어 크림이고 핑크색 통으로 돼 있어요. 근데 베리어 크림은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디판테놀 있잖아요. 엄청 고용량으로 들어가고 질 좋은 용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피부에 진정 효과가 많이 들어가고요.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지방산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세라마이드, 그게 피부 장벽을 구성한 요소여서 요즘 만드는 화장품들이 그 구성비에 맞게끔 많이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그 성분들이 같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부 염증을 가라앉혀 주면서 피부 장벽을 막아주는 역할을 대체해주는 그 역할을 해줄 수 있고, 안 좋은 성분들을 다 배제를 했어요. 이렇게 광고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는 천연제로 썼다. 천연제로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정제를 해야 좋은 거예요. 천연에서 추출하지만 그거를 안전하게 정제를 해야지 독소를 제거하고 우리가 원하는 효과만 내는 거예요. 그러면 베리어 크림은 어떤 분들이 쓰면 좋을까요? 일단은 저는요, 그냥 데일리로 무조건 써요. 특히 어떤 분들이 쓰면 좋냐, 내 아이가 아토피가 있다,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쩍쩍 갈라진다, 그런 분들이 쓰면 특히 좋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고, 피부가 쩍쩍 갈라진다는 거는 피부 장벽이 약해서 수분이 나가잖아요. 피부 장벽을 대신해줄 재료가 있기 때문에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아주니까 그런 분들이 쓰면 특히 좋지만 저는 매일매일 씁니다. 그럼 이거는 어디서 구매할 수 있나요? 이거는 인터넷에서 구매 가능해요. 병원에서 구매하면 조금 더 싸긴 한데, 그래봐야 엄청난 차이는 아니어서, 그래서 인터넷에서 베리어 크림 찾으면은 이렇게 핑크색 통으로 되어 있는 크림이 나오거든요. 그거 사시면 됩니다. 그 다음 거는 바로 이주비크라는 크림이 있는데, 요거는 아까 말씀 들어간 NMM이라는 성분이 크림 중에서 제일 고용량으로 들어갑니다. 보통 우리가 병원에서 시술 받을 때 앰플 막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거보다 높아요. 그냥 일반 크림인데. 그래서 얘는 고용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피부의 노화를 억제해주는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얘는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NMA라는 성분 자체가 정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안정화시키거나 정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만드는 업체도 적고 성분 자체도 비싸가지고 가격대가 좀 높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덕지덕지 못 바르고 보통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섞어서 발라요. 얘는 특히 그래서 아토피나 건선이 있으신 분들한테 효과가 탁월해요. 특히나 병원에서 관리를 받고 나서 집에서 꾸준히 관리하는 목적으로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요. 대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가 있잖아요. 20대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 안 해도 돼요. 아직까지는 NAD가 플러스 충분해요. 여기는 굳이 안 써도 됩니다. 이때부터 예방 목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이제 40대 때부터, 이때부터는 필요해요. NAD 용량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40대 때부터는 매일매일 써주는 게 좋아요. 시술 받은 날 있잖아요. 받은 날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쓰세요. 그러면 시술의 효과를 늘릴 수가 있어요. 피부가 너무 예민할 때 이 제품을 바르게 되면 조금 따가울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왜냐면 어차피 그 따가움은 그냥 일시적인 거고 시간 지나면 가라앉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면 피부
피부가 예민한 부위 같은 경우에는 장벽이 다 드러나가지고 그 성분이 들어갔을 때 약간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따가운 느낌이.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농도를 조금 줄여가지고 차라리 크림이랑 저처럼 섞어가지고 위에 덧발라주면 통증이 훨씬 적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NMA라는 성분 자체가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약간 갈색으로 살짝 변합니다. 온도가 10도에서 한 20도 정도 사이면 거의 안 변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올라가면 여름철에 37도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약간 갈변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효과나 성능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재생크림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재생크림은 어떤 거냐? 바로 우리가 피부에 염증이 있거나 할 때 염증을 가라앉히는 역할, 그 다음에 피부 장벽을 재생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재생크림입니다. 피부 염증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서는 이 덱스판테놀, 특히 D와 DL 판테놀이 있는데 이 D 판테놀이 5% 이상 들어간 재생크림을 사용해 주시면 효과가 되게 좋을 거고요. 시술을 한 다음에 시술 효과를 증가시키고 부작용을 줄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우리의 필수 요소인 NAD 플러스를 만들 수 있는 NMM 성분이 들어간 그러한 재생크림을 활용을 하시면은 원하는 효과를 확실하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NMM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량일수록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념을 두셔가지고 재생크림을 고를 때는 우리가 필요한 성분이 확실한 용량으로 들어있느냐, 그 다음에 자극이 될 수 있는 제품은 다 안 들어가야 돼요.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제품을 구매하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추천드린 제품은 두 가지예요. 바로 덱스판테놀이 들어간 베리어 크림과 NMM이 고용량으로 들어간 리주비크 크림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한번 써보시면은 아마 불만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재생크림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어떤 크림을 사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꼭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